내가 얘기하는 강의하고 좀 틀릴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으시고 재밌는 거 그다음에 우리 여기가 앞으로 이제 생태문화 이런 하는 교육장으로 다 이제 시작을 할 거니까 뭐 여러분들 자주 와서 이용해도 되고 개인적으로 와서 뭐 해도 되고 다 돼요. 여러 가지 쓸모가 있으니까 재미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강사님 얘기 들어보고 재미있으면 다음에 또 초청을 합시다. 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장상익입니다. 요즘 코로나가 하도 문제가 됐어요. 마스크를 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6시에 일어나서 6시 반에 출발해서 여기가 8시 한 40분 정도 됐더라고요. 우리도 지각을 했어요. 오는 길에 타이어에 바람이 빠져서 또 자동차 정비소에 들어서 바람도 보충을 시키고 이렇게 왔습니다. 오랜만에 이 포천에 왔는데요. 제가 포천 근처에 철원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군대를. 그런데 그때 그 포병 작전장교로 근무를 해가지고 여기 올 때마다 감이 좀 틀려요. 휴전선이 가까워지면 감이 틀리는데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편하게 하겠습니다. 저보다 더 도사이신 우리 권순 작가 선생님께서 아마 야생화에 대해서는 많이 하셨을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무에 대해서 좀 얘기합니다. 나무하고 이제 야생화 몇 가지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오늘 하여튼 여러분 얘기를 들어보시고 제 얘기가 과연 재미가 있어야 될 텐데 상당히 궁금스럽습니다. 포천하면 저는 생각나는 게 보랏빛 임영웅. 그 임영웅이 생각이 먼저 나요. 포천하면은 이제 앞으로 이제 포천하면은 여기 저 포천 생태숲이 생각이 나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숲 해설에 대해서 혹시 다른 데서 들어보신 분? 예,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수목원 가면 뭐 덧돌이 뭐 여러 종류고 거기에 왜 어떻게 쌓이나 그런 거 갖고 싶어. 방수봉 가보셨어요? 자주 가셨어요? 네. 일단 숲 생태 들어가면서 일단 제 소개부터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올해 9월 3일에 KBS 숨터에 방영됐을 때 창덕궁에서 해설을 한 게 방영이 됐습니다. 그 숨터 895호인가에 나왔습니다. 네. 저는 그 생태명으로는 반달곰이라고 합니다. 반달곰 같이 생겼죠. 반달곰이라고 그러고 제 블로그가 있어요. 네이버에 들어가면 블로그가 있고 저는 그 PSR 엔젤 프렌즈 사회공헌 사업하는 그 강사이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산림치유 지도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숲에 가면 대체의학의 수준으로 좀 몸이 좀 불편하다. 병원에서 이렇게 잘 치료 안 하는 감성치료라든지 물치료, 그 다음에 뭐 운동요법이라든지 식물요법 이런 치료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어린 아이들을 지도하는 유아숲 지도사이기도 하고요. 또 숲해설가로서 근무를 하는데 지금 한국숲해설가 사단법인 한국숲해설가협회 상임이사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과학창의재단의 강사로서 전국을 다니면서 학생들에게 과학 발명과 미디어 또 곤충의 더듬이 등등 이런 것들을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하는 사업이 있고요. 소나무에 대해서 혹시 이제 나무에 들어가서 나무 얘기를 하자면은 여기 앞에 보면 밤나무가 있습니다. 밤나무 그죠? 들어오자고 하면 저 옆에 큰 나무는 무슨 나무? 저 잎이 큰 나무는 무슨 나무일까요? 혹시 아시는 분? 후방나무예요? 그게? 일본 목련입니다. 일본 목련. 일본 목련인데 일본 목련 한국 사람들이 일본 목련을 후방나무라고 많이 잘못 알고 후방나무 잎이 좀 작고 일본 목련이에요. 일본 목련 꽃이 이만큼 크죠. 근데 오늘 밤나무에 대해서 아시는 밤나무에 대해서 나는 밤나무가 이런 나무다라고 설명하실 분 있어요? 혹시 들어보신 분? 밤나무 하면 생각나는 우리나라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밤나무. 이율곡 아시나요? 이율곡? 이율곡이 밤율자에다 골짜기 옥자예요. 성 이름이 이인데 밤나무 골목이라 해요. 왜 그런 얘기가 들었냐? 이율곡의 아버지 이름이 이원수예요. 네? 이원수예요. 이원수가 옛날에 이제 강릉에 이제
가는 길에 강릉에 신사임당에 살았잖아요. 그 신사임당 이제 서가에 가는 길에 중간에 옛날에는 이 교통이 편하지 않기 때문에 가다가 잘 주막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주막에 이제 하룻밤을 유하게 됐는데 그 집에 주막에 있는 그 주막의 여주인이 아주 미인이에요. 굉장히 미인인데 남자들이 보면 혹할 정도의 그런 미인이에요. 근데 이 주막의 여주인이 이원수를 딱 보니까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가 아주 좋아서 내가 저 사람의 아들을 하나 낳으면 큰 인물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해서 밤에 이원수한테 여자가 찾아갑니다. 오늘 밤 저하고 하룻밤 주무셔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뭐 제가 얘기하는 얘기가 뭐 성희롱 이런 관련 얘기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 이원수가 어떻게 했을까요? 나는 임자가 있는 몸이에요. 그러니까 안 된다. 그래서 안 됩니다. 하고 하니까 그 술집 주막의 여인이 가슴이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그냥 그래도 아주 상서로운 길을 가지신 분이니까 대접을 잘해서 갔어요. 가서 이제 또 다시 이제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또 그 주막에 묵게 됐어요. 이원수가 집에 가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 여자하고 한번 갔으면 그래서 남자들은 심부를 다 도둑놈 심부라 그래요. 네. 그렇게 이제 했는데 이제 가서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주막에 들었어요. 주막에 들어서는 이제 그날 저녁에는 작정을 하고 나가는데 오늘 밤 이제 거꾸로 이원수가 그 주막에 여주인한테 오늘 밤 저하고 하룻밤 주무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여자가 안 돼요. 자존심 상했어요. 그게 아니고 이미 때가 늦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는 당신이 그 상서로운 길을 가지고 있어서 그 길을 받아서 아기를 하나 낳으려고 그랬는데 이미 당신은 당신 부인에게서 아기를 낳았습니다. 아기를 잉태했기 때문에 앞으로 아기가 자라면 한 번은 큰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때 조심하셔야 되는데 어떤 걸 조심하냐? 6살 정도 되면은 호랑이가 와서 여기를 물어갈 수가 있습니다.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천구루의 밤나무를 심으십시오. 천구루의 밤나무를. 그러면은 그 밤나무 봄이 왔을 때 그 호랑이가 밤에 천구루가 있으면은 천구루를 세면은 천구루가 되면은 애기를 안 잡아먹고 도망갈 것이고 천구루가 아니면 잡아먹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3번에 걸쳐서 밤나무를 심었는데 999그루가 또 심었어요. 천구루라고. 드디어 6살 됐는데 봄이 왔어. 호랑이가 와서 딱 보니까 밤나무를 세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999 큰일 났어. 이제 참 하나가 없잖아요. 그리고 옆에 있던 어떤 나무가 나도 밤나무. 그래가지고 율곡이 무사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나도 밤나무하고 이 밤나무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나도 밤 열매가 똑같아. 너도 밤나무, 나도 밤나무 좀 키가 작고 잎이 똑같아. 잎이 똑같은데 열매가 삼각형으로 생겼어요. 자, 근데 여러분 밤은 밤송이 있잖아요. 밤송이에 밤이 몇 쪽이 들어있을까요? 나는 4쪽 들어있는 밤 본 사람. 예, 저 봤어요. 벌어는 있어요. 어디서 봤어요? 집에서 봤어요. 그래요? 그건 도련변입니다. 아니 이게 막 네. 이렇게 세모꼴로 다 돼 있어갖고 이렇게 박혀 있더라고요. 예, 보통 보면은 밤은 3쪽입니다. 그래서 우리 제사 지낼 때 밤을 올리잖아요. 밤을 올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식이 잘 돼서 삼정성,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그렇게 잘 되라고 우리 자손들 잘 되게 해서 그 정도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밤을 이렇게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새벽 드릴 때 부모님들이 배추하고 밤을 던져주죠.
그러면 남자 자식을 많이 낳으라는 의미에서 밤을 던졌습니다. 밤나무가 있어서 밤나무 얘기가 나왔네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나무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나무 하면은 여러분 나무하고 풀하고 다른 점이 뭔 줄 아세요? 나무하고 풀. 우리 쉽게 생각하자면 나무. 저 나무고 이거는 풀이네. 나무하고 풀하고 다른 점이 뭘까요? 나무는 뿌리를 받고 썰어 있고 풀은 썰어져 살고 다시 올라. 그래, 확실히 숲 해설을 들어보시면 대충 아시네. 네. 우리 박수 한번 칠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나무하고 풀하고 적어도 이 자연생태 숲 얘기를 듣는 사람들은 그 정도는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나무하고 전화기 진동을 해주세요. 전화기를 저도 안 해놨는데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를 이제 못 들으시면 할 수 없고 나무하고 숲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은 숲하고 차이는 뭐냐면 나무는 부피 성장을 합니다. 부피 성장을 한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줄기도 자라고 뿌리도 자라고 잎은 생겼다가 지기도 하니까 그렇게 하고 풀은 부피 성장을 하지 못해요. 한번 줄기가 올라오면 물론 대부분의 풀들은 1년에 태어나서 자라나서 한번 지상에 있는 지상부 땅 위에 있는 줄기 종류는 다 죽어버립니다. 이거 풀입니다. 근데 풀 중에 좀 질긴 풀들이 예외는 있긴 해. 대부분의 풀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풀 2년생 풀이고 뭐 수꾼 풀이고 수꾼이라면 오래 산다 몇 년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런 풀들은 몇 년 살아도 겨울이 되거나 겨울이 아니다 1년에 한 번 정확한 표현을 하면은 1년에 한 번 봄에 죽을 수도 있고 여름에 죽을 수도 있어요. 1년에 한 번은 죽어서 없어지는 것이 위에가 없어지는 풀이에요. 근데 나무는 줄기가 남아있고 뿌리가 있어서 쭉 자라는데 부피도 겨울에도 부피도 크고 이렇게 뿌리가 남아있어서 계속해서 성장하는 게 그게 나무입니다. 나무하고 풀의 차이는 지상부가 죽느냐 안 죽느냐 그런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앞으로 나무가 뭐예요? 뭐 나무는 이런 거야 이렇게 설명할 줄 아시겠죠, 그죠? 나중에 여러분한테 가르쳐 주세요. 우리 몇 분까지 언제까지 하면 되죠? 하는 데까지 하면 되나요? 예, 편한 대로 하세요. 그냥. 예. 여기서 좋은 분이 나오면 안 돼요. 졸면 그만두겠습니다, 제가. 예. 뭐 재미있으면 안 좋고. 밤나무 얘기했는데 흥미가 있으셨어요? 네. 이제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나무가 어떤 나무일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뽕나무. 뽕나무? 소나무. 왜 소나무라 그러셨어요? 네, 소나무. 소나무. 소나무는 왜 소나무라 그랬을까요? 소가 먹는 나무가. 소나무.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나무가 과연 소나무였을까? 한번 봅시다. 지구상에는 약 110여 종의 소나무가 존재합니다. 뭐 북미 대륙 뭐 쭉 어려운 얘기는 그만두고 외형적인 특징. 소나무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 소나무가 보면 미국에는 소나무가 단엽 잎이 하나인 소나무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소나무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 소나무는 잎이 2개예요. 나중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잎이 3개짜리가 있어요. 잎이 3개, 잎집에 쌓이는 것은 백송이라든지 외국에서 우리나라 사방공사를 위해서 들여온 소나무가 있는데 그 리기다 소나무예요. 일본 소나무가 아니고 미국 소나무예요. 리기다 소나무. 리기다란 말이 일본 말 아니에요. 리기다 소나무가 잎이 3개고 그 다음에 사엽송짜리가 있어요. 사엽송이 있고 잎이 5개. 여러분 잣죽, 그 다음에 잣으로 많은 그 다과 이런 거 잣자가 들어가는 소나무는 잎이 5개입니다. 오늘 혹시 요 근처에 잣나무가 있나요? 잣나무가 보시면 잎이 5개가 있어요. 잎이 5개가 있죠. 네. 소나무는 잎이 2개가 있죠.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일본 사람들이 말하는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는 금송이라는 금송 혹시 아세요? 금송?
소나무인데 잎이 아주 급신사. 두툼하게 해가지고 보기는 좋은 그런 나무가 있어요. 그건 일본에서 온 건데 그는 소나무과가 아니고 나구송과의 나무입니다. 그래서 금송하면 금송은 원칙적으로 따지면 소나무가 아니에요. 자 이제 소나무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 그림은 울진 금강송입니다. 이렇게 좀 내려가구나. 소나무 이름은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말에 수리, 으뜸이란 말이 수리예요. 수리에서 솔로 변했어요. 솔로 그렇게 변했고 고려 시대 때 관청의 그 관직의 이름에 솔자가 들어갔는데 그 정삼품 이상의 벼슬에 솔자가 들어갔다. 그 벼슬이 있었다 그래요. 그다음에 한자 이름을 여기 원래 그래. 원래 그래요? 원래. 나무 중에 최초로 벼슬을 얻은 나무가 이 소나무입니다. 소나무 송자가 나무 목자에다가 공변될 공자, 벼슬 공자를 붙였죠, 그죠? 중국 진시황이 행차를 나갔는데 비가 막 내리기 시작합니다. 비가 막 내리셔서 큰 나무 밑에 가서 딱 숨는데 그 나무가 쉬었는데 나무가 비를 가려요. 그래서 벼슬을 줬는데 무슨 벼슬을 줬냐면은 좀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9급 공무원 정도의 그런 벼슬을 줬어요. 그래서 최초로 벼슬을 한 나무가 소나무다. 그래서 소나무 송자를 쓰는 이유. 그래서 소나무는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습니다. 황장목은 왜요? 황장목. 궁궐 건축을 쓸 때 황장목을 쓴다고 해요. 황장목이란 말은 누를 황자에다가 창자장자예요. 창자장자. 좋은 소나무를 따라서 쫙 보면 가운데가 노랗게 창자처럼 생겼다. 그래서 황장목이에요. 그 다음에 적송. 빨갛다. 줄기가 빨갛다. 그래서 빨가요. 적송이란 말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 아까마츠라 그래가지고 일본말로 아까이가 붉은 말이고 마츠가 소나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마츠라고 이 얘기를 하는데 그 적송이라서 그런 말은 잘 안 쓰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강송. 강송은 강하다. 그래서 강송, 금강송. 금강송은 퇴처럼 단단하고 퇴처럼 단단한 그런 나무. 금강송이란 말도 일본의 학자 우에키 호미키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일제강점기 시대 우리나라에서 식물 조사를 했는데 그 사람이 지은 말이에요. 그 사람이 한국에는 울진 지역하고 강원도 지역에는 금강형의 소나무가 많다. 그래서 금강송이라는 말이 생겨난 겁니다. 그 다음에는 춘향목. 이건 나중에 나오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육지에 있는 소나무를 육송, 바닷가에 있는 소나무를 해송, 곰솔, 반송, 여러분 반송 있죠. 반송은 밥상 반찬, 소반 반찬이에요. 그래서 밥상처럼 둥글게 이렇게 상처럼 생겼던 반송, 그렇게 얘기합니다. 곰솔은 검솔, 검은 소나무, 그게 곰솔을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뜸가는 나무로 치면 제일 좋아하는 나무입니다. 조선시대에 가장 사랑받은 나무. 그러면 조선시대 이전에는 어떤 나무가 가장 사랑받았을까요? 조선시대 이전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소나무. 그렇죠. 근데 조선시대 이전에는 제일 사랑을 받는 나무가 느티나무였습니다. 느티나무가 나중에 이 얘기 설명이 나오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안 하겠는데 느티나무가 우리나라에는 조선시대 이전에는 산에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몽고 침략이라든지 그 다음에 건축 자재로 많이 쓰고 이렇기 때문에 좋아서 나무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나무가 거의 막 그냥 소멸된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없어지자 나중에 조선시대 들어와서는 소나무를 가장 많이 궁궐 건축이나 이런 걸 많이 썼었죠. 그래서 소나무가 우리에게 많은 이유가 많이 남아있는 이유가 좋아서도 우리가 소나무를 좋아하기도 하지만 소나무가 가장 흔하기 때문에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게 소나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나무가 소나무다 이 얘기를 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금강송이란 말 이게 우에키 호미키라고 그렇게 있습니다. 금목수관이라고 있는데 일본 말로는 우에키 호미키라고 있습니다. 억지춘향 얘기 들어보셨어요? 억지춘향일까요? 억지춘향일까요? 내가 지금 잘못 썼을까?
그리고 억지춘향이라고 그러죠. 억지춘향이면 왜 억지춘향이라고 그랬을까요? 우리 억지춘향 노릇하지 마라 그러죠. 억지춘향은 변사또하고 춘향이가 생각이 나죠. 억지춘향이란 말도 국어사전에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억지춘양입니다. 억지춘양에서 유래돼요. 왜 억지춘양이냐? 이 나무가 경복궁과 숭례문을 보수할 때 쓴 나무인데 궁궐 건축을 위해서 쓴 나무라서 나무가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특별히 울진 지역에 나오는 울진에서 나오는 울진군의 춘향 경북 봉화군 이쪽에 그쪽에서 나오는 소나무가 가장 좋았어요. 그래서 큰 나무는 산에서 배우기가 힘들어요? 쉬워요? 힘들잖아요. 그래서 강가에 있는 나무들은 다 잘라서 배로 다 실었었어요. 근데 큰 나무는 산에 잘라 가져오려면 너무 힘들어. 그래서 춘향 지역에 역을 하나 만들었어요. 역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춘향역이 있어요. 지금도 춘향역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춘향목 하면 춘향역에서 춘향지방에서 나오는 소나무는 좋은 나무다라는 인식이 꽉 박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돈이 많이 벌어지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가짜를 가져다 팔죠. 가짜가 생겨나죠. 춘향지방이 아닌 데서도 나온 나무를 이거 춘향지방에서 나온 나무야라고 팔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억지춘향이 나온 거예요. 근데 또 재미있는 것은 춘향역을 세우는데 춘향 지역에서 자유당 시대 때 국회의원이 나왔대요. 근데 춘향역을 우리나라 말로 경부 고속도로를 일자로 쭉 내는데 자기 고향을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 역을 자기 고향 사람들 편하게. 그래서 춘향역을 억지로 돌아가게 만들어서 만들었다. 그래서 억지춘향이라고도 합니다. 소나무에서 나온 얘기가 참 많아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자, 소나무와 우리 민족. 소나무에 대해서 할 얘기가 참 많죠, 그죠? 네? 소나무는 우리 민족하고 함께 지금 어떻게 보면은 함께 한 나무라고도 볼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아기가 갓 태어나면은 옛날에는 시골에서 혹시 나는 시골에서 한 병원에서 태어나신 분 없죠? 여기 다 다행히 시골에서 태어나신데 시골에서 태어나면 저렇게 금줄을 껐어요. 남자가 태어나면은 고추를 꼽았죠. 우리 여자가 태어나면 고추를 안 꼽았어요. 거기 여기 보면은 뭐가 있어요? 소나무 가지가 있어요. 소나무 가지를 왜 꼽아놨을까요? 소나무 가지는 소나무는 부정한 것을 멀게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나쁜 사악한 기운을 물리칠 수 있다라고 우리 민족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꽂았는데 실제로 왜 그러냐면 과학적인 사실로도 소나무에는 뭐가 많이 나오느냐? 송진, 또 좋은 향기가 소나무 향기가 나와요. 그죠? 그 향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유식한 말로 표현하면 피톤치드. 피톤치드란 말은 러시아의 보리스 토킹이라는 박사님이 처음 써서 일본에서 유명했어요. 그래서 영어 표현으로는 파이톤 사이드예요. 파이톤이란 말이 식물이고 사이드란 말이 죽인다, 킬러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파이톤 사이드예요. 근데 이 피톤치드는 뭐냐면은 피톤치드가 좋은 물질일까요? 나쁜 물질일까요? 좋은 거죠. 좋은 거죠. 좋은 거죠. 사람한테는 좋은 거예요. 식물들한테는 아주 나쁜 거예요. 자기 외에는. 피톤치드는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막 물질을 놓지 마라는 그런 물질을 이렇게 풍기는 거예요. 이 피톤치드는 여러분들 집에 가면 양파 냄새 나요, 안 나요? 마늘 냄새 나죠. 그것도 피톤치드의 종류 하나입니다. 피톤치드 중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게 테르펜이라는 거예요. 테르펜류에서 조금 어렵나요? 그냥 들어주세요. 네, 상식으로. 이게 소나무에서 나오는 것은 알파피넨이라는 테르펜류가 있습니다. 그 피톤치드의 종류 하나인데 아주 종류가 많아요. 피톤치드가 그 중에 하나인데 그게 사람에게 쏘이면 피부도 좋아지고 정신도 맑아지고 여러 가지로 유익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앞으로 산에 갈 때는 침엽수림에 침엽수, 전나무나 잣나무나 그 다음에 소나무 있는 데를 가세요. 몇 시부터 몇 시 사이에? 아침 10시부터 12시 사이에.
그때 거기 가서 1시간씩만 있다 오세요. 그럼 여러분 아마 피부가 뽀얗게 될 겁니다. 가자. 오늘은 가지 말고 그렇게 하면은 그래서 이 피톤치드가 우리 몸을 보호해주고 소독 작용을 하기 때문에 아마 우리 조상들이 그걸 체험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하고 또 옛날에 장을 담그다 보면 장 담그는데도 예. 숯도 넣고 소나무까지도 꺾어 넣었어요. 그죠? 네. 그렇고 그다음에 결혼식 할 때 한쪽에는 대나무를 꽂고 한쪽에는 소나무 가지고 대나무는 대쪽같이 살아라. 소나무는 아까 얘기했죠. 정절을 지킨다. 거기에서 이렇게 소나무를 꼽아놨는데 여러분 소나무 잎이 땅에 탁 떨어지 나중에 볼 거예요. 소나무 잎이 탁 떨어지면 소나무 잎은 잎집이라는 게 있어요. 잎집이 이렇게 얇은 비닐 같은 게 싹 덮여 있어요. 거기에 있는데 거기에 소나무 잎이 떨어져 죽어도 그건 끝까지 붙어 있어요. 안 떨어져요. 죽어도 떨어져. 잣나무나 이런 거 다 떨어져 나가버려요. 그래서 결혼하면은 여러분들 부부 사이 결혼하면은 죽어도 떨어지지 마라. 그런 의미가 있어서 소나무가. 그다음에 장례. 우리나라 사람이 죽으면 관에 들어가요. 관에 들어가는데 보통 임금이 죽으면은 가래나무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포도, 우리나라 뭐 토종 포도가 가래예요. 호두는 중국에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호두나 그 가래나무로 관을 만드는데 그걸 갖다가 가래나무 관을 무슨 말이냐면은 제궁이라고 그래요. 제궁. 임금이 들어가는 관. 그리고 근데 사람 이제 정승이나 일반 사람들이 죽으면은 소나무관 하는데 소나무 관을 만들 때 소나무를 뭐 관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소나무관을 만들 때 마른 나무를 쓸까요? 젖은 나무를 쓸까요? 마른 나무 쓸 것 같죠? 네, 마른 나무를 안 씁니다. 마른 나무를 안 쓰고 소나무를 갓 자른 그냥 송진이 뚝뚝 흐르는 그런 나무 자르면 그런 나무를 씁니다. 왜 그러냐면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죽으면 썩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균의 방지라든가 송진, 아까 말한 피톤치드 있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생나무로 집을 그 관을 짜서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사람 몸무게가 많이 나가면은 몇 킬로 나가요? 제가 80kg 나가는데 많이 나가면은 100kg예요. 그죠? 근데 관에 이렇게 담으면 사람들 관하고 해서 6명이 들어도 끙끙끙끙 그 이유가 뭐냐면은 나무가 생나무라서 그래요. 일반적으로.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러지 않는데 옛날에는 그렇게 했어요. 요즘에는 뭐 가볍게 해서 막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그리고 또 건축을 짓는데 숭례문을 짓는데 우리 광화문 할 때 광화문 현판이 막 갈라진다고 막 시끄러웠잖아요. 왜 광화문 국보 보물 이런 건물에 왜 현판을 갈라지는 나무로 썼느냐 막 그냥 시끄러웠어요. 근데 그거는 모르고 하는 척이에요. 기자 선생님들께서 전문가가 아니시다 보니까 착각을 하시는데 모든 소나무는 갈라집니다. 근데 이제 그런 미세한 일이 갈라지는 게 있는데 그걸 아셔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왜 그랬느냐 저랬느냐. 그래서 우리가 제가 언론을 뭐라는 건 아니지만 그럴 수도 있다. 잘못 알고 할 수도 있다. 갈라지는데 그거 가지고 우리가 뭐 욕할 그런 상황은 아니다는 걸 말씀드릴게요. 그린 거예요. 자, 저는 어릴 때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제가 올해 63살이에요. 개띠 우리 저 원장님하고 동갑이에요. 시골에서 학교를 다니는데 저는 전라도 촌놈입니다. 그래서 전라도 촌놈인데 초등학교 때 부산으로 가서 부산에서 자랐어요. 대학교 부산에서 나오고. 그래서 학교 갔다 오면 올 때면 산을 조그마한 산 하나 건너오는데 봄이 되면은 송순이 올라오잖아요. 송순이 올라오면 그걸 잘라서 먹을 때 달짝지근하죠. 먹고 나면은 나중에 뒷일이 좀 곤란하지만 그리고 소나무 가지에 물이 오르면은 뺏겨서 껍질을 벗기면 약간 쫄깃쫄깃한 그런 맛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맛이 나는 그 줄기 껍질과 하고 밀가루를 씹어서 만들면 밀가루에 그 밀가루가 약간 뭐라 그러죠? 그 찐득찐득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가리 껌처럼 이렇게 씹고 다니는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배가 고파서 소나무 송순을 잘라서 새순을 잘라서 거기다가 쪄서 거기다가 콩가루를 뿌려서 먹었어요. 옛날 보릿고기가 심할 때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먹고 나면 문제가 생긴 게 늘 문제가 생기는 게 변비 문제. 그때 나온 말이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말이 그때 나온 거예요. 근데 이걸 해결한 게 뭐였냐면은 여러분 느릅나무 알죠? 느릅나무 물도 끓여 먹고 하는데 느릅나무 가지를 잘라서 끓여보면 약간 걸쭉한 액체가 나옵니다. 그거하고 섞어서 먹으면 변비가 해소된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참 불쌍한 그런 어떤 옛날에 어려웠던 시기, 불쌍하다는 때문에 어려웠던 시기에 소나무가 우리 민족을 살린 나무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소나무 줄기에 이렇게 나무가 파져가지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은 일제 강점기 시대 때 제가 욕을 좀 하겠습니다.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에서 송진을 빼다가 태평양 전쟁의 항공유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파서 여기서 파는 큰 나무, 지금도 강릉수목원에 가면 있어요. 이런 거. 큰 나무를 파서 거기서 나오는 송진을 받아서 일본으로 공출해 갔어요. 그런 나무, 우리 민족과 함께한 그런 나무, 우리 민족의 슬픈 역사. 소나무꽃 본 적 있어요? 네. 이게 소나무 숲꽃이에요. 소나무 숲꽃 위에 이렇게 그냥 자율적으로 이제 보면은 이게 소나무 암꽃이에요. 소나무 1년차 솔방울. 올해 이제 수정이 끝나면 여기 날아와서 여기 붙으면 수정이 끝나면 이렇게 생겨요. 이렇게 생기고 이게 내년이 되면 이렇게 돼요. 근데 그 다음에 되면 까맣게 돼서 떨어져요. 3년을 걸려요. 소나무는 열매를 2년에 한 번씩 맺어요. 매년 열매 맺는 거 아니에요? 2년에 한 번씩 맺어요. 2년에 한 번씩 맺는데 그래서 소나무를 보면 새끼 소나무, 새끼 솔방울, 아빠 솔방울, 늙은 까만 솔방울, 할아버지 솔방울 3대가 함께 사는 나무가 소나무예요. 소나무 암꽃. 근데 소나무 암꽃이 왜 위에 있어요? 꼭대기에 있어. 이거는 요 꼭대기 암꽃이 생겨요. 여기에 숲꽃이야. 그 자리에 생기는 것도 있고 또 다른 데 따로 그 위에 생겨요. 그 위에. 강릉 바닷가에 가서 꽃을 봤어요. 그렇죠. 예. 근데 소나무 암꽃하고 숲꽃이 예를 들어서 숲꽃이 여기 있고 암꽃이 여기 있으면 바람에 날려서 숲꽃이 딱 들면 수분이 잘 될 텐데 여기 있으니까 수분이 잘 안 되겠죠. 소나무도 우리 사람도 근친 결혼은 안 하잖아요. 모든 식물들은 근친 결혼을 싫어해요. 자기에서 나온 것을 받아가지고 수분하기를 싫어해요. 나무 걸 좋아해. 나무 걸 좋아해요. 네, 그런 것처럼 이것도 그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식물이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자, 정의품성 알죠? 정의품성은 누가 벼슬 내려줬어요? 세조대왕께서. 세조대왕이 수양대군이잖아요. 그죠? 수양대군이 조카를 죽이고 사약을 내려 죽이고 정치도 잘하긴 했지만 개인적으로 보면 인격이 그렇게 훌륭하지는 저는 않다고 봐요. 정치는. 그래서 말년에 피부병으로 고생을 되게 했어요. 아마 본인이 어떤 그 마음의 어떤 압박감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래서 병이 많았는데 피부병이 특히나 심했어. 어떤 사람들은 뭐 나쁜 말로 문둥병이 걸렸었다. 그 정확한 건 아니고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치료를 하고 어디 갔냐면은 충북 보은지방에 보은지방에 가는데 임금님의 가마가 쫙 가는데 소나무 가지가 크게 늘어져 있으니까 이 정의품성이 길가에 있어요. 산에 있는 길가에 있어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임금님의 연인 지나가신다 하니까 소나무가 이렇게 쭉 들었어요. 그래가서 지근하고 나와서 이제 임금님이 며칠 쉬다가 다시는 비가 와. 비가 오는데 오니까
가지를 다 합해서 임금님 주게 한 거예요. 그래서 임금님께서 그때 정의품의 벼슬을 하사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정의품성이 있어요. 아까 진시황은 9급 공무원이었는데 여기는 이제 거의 한 1급 공무원 정도 그 정도의 공무원. 그래서 우리나라 소나무가 훨씬 직급이 높아요. 자, 지금도 충북 보은지방에 가면 이제 철제 모형으로 소나무를 하나 만들어놔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딱 지나가잖아요. 지나가면 가지가 싹 들어. 그렇게 센서를 부착해놔가지고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자, 근데 이 정의품성이 결혼을 2번 했어요. 여러분 결혼 2번 한 거 알아요? 소나무가 결혼식을 실제로 올렸어. 어디 소나무? 경북 울진군 삼척군 활기면 미로리에 사는 미인송이 있어. 소나무가 아주 잘생긴 소나무가 있어. 그 소나무하고 경북 울진군의 군수하고 충북 보은군의 군수가 만나서 야 우리 좋은 나무니까 이 나무 결혼시키자. 소나무 결혼시킨다는 게 뭐가 있어요? 소나무 씨앗을 갖다가 해서 수분해서 솔방울 받아서 이렇게 시킨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충북 보은에 있는 6학년짜리 남학생 하나, 그 다음에 활기면 삼척군에 있는 여학생 하나 해가지고 실제로 대리 결혼식을 시켰어요. 근데 이 충북 보은에 있는 이 소나무가 서면에 있는 그 소나무하고 이미 짝이 있었어. 부인송이라고 짝이 있었는데 결혼식을 올리고 나니까 충북 보은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야, 본처가 있는데 왜 그렇게 본처도 결혼식을 안 올렸는데 그렇게 했느냐. 그래서 충북 보은에서 다시 결혼식을 올렸다는 그런 얘기가 신문 기사에 났어요. 제가 지은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결혼을 2번 한 나무. 요즘 말로 하면 남자들로 치면은 복 받은 나무일까요? 자, 그 다음에 세금 내는 나무가 있어요. 세금 내는 나무 들어봤어요? 이름이 성이 석씨고 이름이 송령이에요. 충북 경북 예천군에 있는, 이거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경북 예천군에 있는 나무인데 나무가 한 30m 돼요. 폭이. 1년이면 막걸리를 한 10말 정도 먹어요. 이제 기념하는 날인데 그날 막걸리를 한 10말 정도를 뿌려줘요. 그러는데 이 나무는 충북 예천군에 이수목이라는 어떤 영감님이 사는 자식이 없어. 근데 하루는 홍수가 나서 이렇게 보니까 나무가 이렇게 그 전에 보니까 그 마을에 홍수가 났는데 이 나무가 하나 떠내려온 거예요. 나무가 떠내려오니까 그걸 꺼내서 심었는데 이 나무예요. 근데 이 나무인데 그 마을에 사는 이수목이라는 분이 아기가 없어. 자식이 없어. 그 죽으니까 남은 재산은 한 2,000평 정도 되는 땅이 있었는데 누구한테 물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물려줄 수가 없으니까 이 나무를 등기부등본에다 올렸어요. 나무를 세금 내는 나무. 그래서 이름이 성씨가 석씨야. 석씨고 이름은 송령. 석송령.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제 요즘에는 그 토지를 임대를 해주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세금으로 장학금을 줬어요. 장학금 주는 나무. 석송령. 또 우리나라에 세금 내는 나무가 또 있어요. 그 나무는 황목근이라고 팽나무가 있는데 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준경묘 소나무. 준경묘라고 혹시 가보신 분 있어요? 경북 울진에 있는 준경묘. 여러분 이시조선하고 아주 관계가 있습니다. 이시조선의 5대조 할아버지가 누군 줄 아시는 분? 목조, 한조, 오조. 이양무의 아들이 누구냐면 이안사예요. 이안사는 이태조의 4대조 할아버지예요. 이안사가 전라북도 전주에서 관원으로 이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기생들하고 뭐 이제 좀 사이가 이렇게 좀 자기가 좋아하는 기생이 있었는데 그 기생을 상사가 또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겨서 이 사람이 어디로 피신을 갔냐면은 옮겨주세요. 해서 삼척으로 옮겨갔어요. 삼척으로 옮겨갔는데 거기서 이제 아버지 이 양무가 죽게 되니까
묘자리를 보러 돌아다닌 거예요. 묘자리를 보러 이제 다니다가 피곤해서 딱 누워있는데 어떤 노승하고 동자승이 중얼거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저기 저 자리에다가 묘를 세우면 앞으로 5대조 안에 임금이 생긴다.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 그게 뭐냐면 백우금관 100마리의 서로 제사를 지내고 장사를 지내고 금관으로 관을 싸고 관을 만들고 소나무를 1000그루를 심어야 된다. 그러면 그 뒤에 5대조 이내에 왕이 생긴다 그랬어요. 근데 이한사가 한낱 관원 주제에 100마리 수가 어디 있어요? 또 금으로 쓸 금관을 어떻게 만들어? 도저히 불가능한 일 같죠. 근데 이한사가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천하에 보니까 하얀 소가 있어, 흰 소가 있어. 그래서 백백자는 백우, 그래서 흰 소. 그래서 관은 귀리가 익으면 노랗게 돼요. 그래서 귀리로 관을 싸자. 관을 싸서 금관을 만들어요. 그래서 장사를 지내고 소나무는 1000그루를 심었어요. 그게 바로 준경묘입니다. 준경묘. 지금도 준경묘에 가면은 소나무들이 임금의 묘소를 보고 절하는 것처럼 이렇게 서 있어요. 그렇게 가는 길에 보면 그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쏠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지어낸 얘기인데 소나무 길 사이로 이렇게 써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게 이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나무가 아름드리 나무들이 그렇게 있어요. 그게 준경묘예요. 일시조선의 건국 설화하고도 관련된 얘기입니다. 현대판 솔거의 노송도가 있어요. 이렇게 그려놓으니까 새들이 와서 여기 앉아서 부딪혀요. 이게 뭐 정말 혹시 아까 여기서 부산에 양산 아시는 분, 경상남도 양산에서 고향이 양산이에요? 저는 부산시 동래구 부곡동에 살았어요. 밀락동에 제 센터인데. 네. 역시 얼굴이 뽀얀 게 혀를 많이 드셨구나. 자, 경남 양산시 하북면의 지산입니다. 임경대에서 바라본 100년 전에 낙동강 풍경을 볼 건데 새들이 여기 와서 부딪혀서 죽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판 솔거의 노송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소나무 관련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다음 추사의 세안도. 김정희 선생 얘기가 나중에 나오니까 조금 생략하고 이 세안도에 소나무와 잣나무가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소나무 그린 거 많이 봤죠, 그죠? 근데 소나무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은 추사 김정희 선생이 제주도에 피난을 유배를 갔었는데 거기에 아끼던 후배 한 사람이 우선 이상적이라는 분이 책을 막 보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유배가 있는데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시간 소요할 수 있는 책 보내주는 거잖아요. 근데 책도 귀하고 하니까 이 사람 이상적이라는 사람이 지금으로 말하면 외교관이야. 그래서 중국에서 많은 책들을 가져다가 배로 실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감사해서 만들어준 그림은 얼마 안 되는데 옆에 많은 사람들이 그림을 보고 적은 글들이 한 16m 정도 돼요. 붙여놓은 게. 근데 거기 나온 글이 세한연우 지성백 지후조야. 어려운 얘기죠. 추위가 지나고 난 다음에 소나무와 잣나무의 푸르름을 알 수 있다. 다른 것들은 다 시들잖아요. 추위 오면은. 근데 소나무하고 잣나무는 시들지 않는다. 그래서 그 친구의 우정을 그만큼 소중하게 여기고 선비는 절개를 지킬 줄 알아야 돼. 라는 어떤 그런 의미로 많이 쓰이고 있는 거예요. 세한연우 지성백 지후조야. 아까 밤나무 얘기했으니까. 밤나무 얘기를 못했어요. 이게 노도밤나무 열매입니다. 요게 밤열매예요. 요 세모진가 요게. 밤나무잎하고 똑같죠, 그죠? 밤나무잎보다는 가시가 좀 적어요. 네, 잎이 비슷하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자.
얘기를 듣고 홍랑이 파주까지 누가 객사를 했으니까 누가 지켜주는 사람이 있겠나. 그래서 내가 심요살이를 해야지. 그래서 파주까지 와서 보니까 심요살이 합니다. 홍랑이 기생이니까 광길이가 얼굴이 예뻤겠어요? 안 예뻤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홍랑이로 호시탐탐 노린 거. 호시탐탐 노린 거예요. 노려가지고 노리는데 홍랑이 그걸 반격해서 얼굴로 칼에 자상을 입힙니다. 칼로 거기다가 이 상처를 내가지고 못생기게 만드는 거죠. 못 가지고 숟가락 부르고 또 노래도 잘했으니까 숯을 삼키는 거예요. 숯을 삼켜서 목이 안 좋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고죽 선생이 지은 시를 보관하고 임진왜란 때 다시 피난을 갔다가 거기서 그걸 보관하고 와가지고 보관해가지고 이제 홍경창의 가족들한테 그걸 건네줍니다. 건네주고 자기는 다시 묘자리 가서 거기서 죽습니다. 그래서 해주치 씨가 기생의 묘를 자기 부인 옆에다가 딱 세우는데 시인 홍랑의 묘라고 지금도 파주에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놨어요. 그 정도로의 사랑이 깃든 나무가 이 버드나무라는 거죠. 여러분 양치질 아세요? 양치질? 양치질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일본말로 요지가 뭐예요? 요지? 이쑤시개죠. 일본말인데 그게 양지입니다. 양지. 버드나무 양자에다가 가지 짓자. 옛날에는 칫솔이 없을 때는 버드나무 가지를 치면은 버드나무 가지가 아주 칫솔처럼 가지에 잘라져요. 그걸 잘라가지고 이렇게 자르는 게 아니고 이렇게 긁어냈어요. 그래서 양치질한다, 양지질한다. 그게 양치질로 바뀐 거예요. 네? 그 다음에 혹시 나는 여태까지 아스피린을 한 번도 안 먹어봤다. 버드나무도 만든다. 예, 그 원료가 아스피린의 원료가 버드나무에서 많이 나와요. 근데 버드나무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게 나무가 있는데 그게 조팝나무예요. 거기에 많이 있는 그 아스피린의 주 원료가 뭐냐면은 아세틸살리실산이에요. 아세틸살리. 버드나무를 살릭스라 그래요. 살릭스. 살리실산이 많이 들어있어서 그렇게 그러는데 이걸 누가 썼냐면은 여러분 히포크라테스 알죠? 히포크라테스가 버드나무를 기원전인데도 부인들이 임신 중독으로 고생하고 있어요. 버드나무 가지를 삶아 먹으면 중독성이 좀 내려져요. 독일의 바이엘 아스피린 있죠. 펠릭스 호프만이라는 사람이 펠릭스 호프만이라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가 관절염으로 너무 고생을 해요. 고생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약을 만든 게 뭐냐면은 아스피린이에요. 이 버드나무 가지를 만든. 그래서 지금 그 약으로 거의 한 200년을 지금 독일의 기업 바이엘 약품이 잘 살고 있죠. 그런 나무. 이순신 장군이 과거 시험 보러 가서 말에서 탁 떨어졌어요. 말에 떨어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졌는데 그걸 부목으로 삼는데 버드나무 껍질로. 그게 이 버드나무입니다. 버들필이 저는 어릴 때 버드나무 가지 물이 오르면 잘라서 껍데기를 돌려서 착 빼면은 칼로 끝을 딱 해서 물면은 삐 소리가 나는 버들필이 그 생각이 납니다. 근데 저는 무엇보다도 버드나무 생각하면은 기생 홍나무가 최경창이 그 사랑하는 모습이 생각이 나요. 어떻게 보면 영화의 한 장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텔레비전에서도 천일야사에서도 방송이 됐어요. 네. 그 얘기가 있는 나무가 버드나무입니다. 앞으로 버드나무 볼 때 한번 가서 한번 기대해 보세요. 또 그 다음에 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백성 소나무, 하얀 소나무 보셨어요? 여기는 없잖아요. 뭐. 여기 없어요. 여기는 없고 이 나무는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나무가 아니고 중국의 북경 지방에서 자라는 나무예요. 그래서 지금 어디나 옛날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나무들이 대부분이 북경에 우리 선비들이 가서 가져온 나무, 씨앗을 가져온 나무예요. 근데 지금 창경궁에도 한 100년 된 추사나무가 있어요. 맞죠? 저기 백송나무 한 3그루인가 큰 3그루 있는데 요 나무는 충북 예산에 있는 나무, 예산에 있는 나무인데 요 나무 예산에 있는 나무인데
김정희 있죠. 추사 김정희. 아까 그린 추사 김정희. 김정희가 24살 때 할아버지를 따라서 중국에 사신으로 가는 할아버지를 따라서 중국을 다녀왔는데 거기서 이 백송 씨앗을 가져왔어요. 어디다 가져왔느냐? 백송 씨앗을 문익점이가 목화씨를 어디다 가져왔어요? 붓뚜껑. 이 백송 씨를 붓뚜껑에 가져왔대. 그래서 어디다 심었느냐? 충북 예산 안에 김정희의 조부, 중조부 김홍경의 묘에다가 심었어요. 그 나무가 지금도 자라서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 나무를 보고 대원군 알죠? 대원군이 세국 정책을 하는데 그때 이제 막 반대를 하고 그러니까 대원군이 자기 자신의 입지를 세우고 있는데 집에서 가만히 조대비 사가라는 그 집에서 이제 조대비의 사가에서 먹는 곳인데 조대비의 사가에서 딱 보고 있으니까 하루가 장날 보니까 백송이 빛깔이 하얗게 빛이 나 아침에. 그래서 저 나무가 나한테 길을 주는데 내가 이 일을 추진해도 되겠다. 그래서 추진해가지고 다시 정권을 다시 빼앗았잖아요. 그래서 이 나무가 고종하고도 관계돼요. 지금 이 나무가 가장 멋있는 나무가 어디 있냐면은 지금 서울에 가면은 헌법재판소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안에 보면은 있는데 약 한 600여 년 된 그런 나무예요. 그 나무가 이 나무 바로 백송입니다. 백송은 처음에 자랄 때는 얼룩무늬 예비군복 같이 옛날 예비군복처럼 생겼어요. 약간 푸른 교인들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하얘집니다. 하얘지고 아주 왕성할 때 더 하얘지는 게 이 나무가 백송입니다. 백송의 소나무 백송의 잎은 몇 개라 그랬죠 아까? 아까 얘기했는데 적었는데 3개. 실제로 가보면 어떻게 저거 나무가 소나무지? 그래 씨앗도 꼭 잣나무 씨앗처럼 생기는데 좀 조그맣고 동글동글해요. 생강나무. 생강나무 혹시 아세요? 네. 보신 적 있죠? 네. 네. 봄이면은 산에 가면 제일 빨리 꽃 피는 노란 꽃나무가 생강나무입니다. 왜 생강나무가 나세요? 생강 냄새. 어디가 생강 냄새 나요? 꽃에? 나무요. 나무? 줄기에? 잎에? 다 나요. 다 나는데 어디가 가장 많이 날까요? 이빨. 가지에서 가장 많이. 가지를 잘라서 차를 끓이면 생강의 알싸한 그런 맛이 나요. 근데 이 나무 여러분 혹시 그 김유정의 동백꽃이라는 소설 읽어봤어요? 그 소설의 한 대목을 제가 적어봤습니다. 닭 죽은 건 염려 마라. 내 안 이럴 테니까. 그리고 무엇에 떠다 밀렸는지 나의 어깨를 짚은데 그대로 픽 쓰러진다. 그 바람에 나의 몸뚱이도 겹쳐서 쓰러지며 한창 피어 퍼들어진 노란 동백꽃 속으로 푹 파묻혀버렸다. 알싸한 그리고 향긋한 그 냄새 나는 땅이 꺼지는 듯 온정신이 고만 아찔하였다. 이게 남자의 고백일까요? 여자의 고백일까요? 남자의 고백입니다. 김유정의 동백꽃에 나온 1인칭 소설에 나오는 주인공이 한 얘기입니다. 주인공에 대신은 점순이가 주인공을 좋아해요. 근데 이 주인공은 점순이를 별로 안 좋아해. 그래가지고 점순이가 늘 우리 어릴 때는 좋아하면 가서 해코지라고 막 그랬잖아요. 좋아하면 가서 공줄도 끊고 막 저 그런 적 있어요. 그런데 마찬가지예요. 점순이가 좋아하는데 왜 싫어하냐면 점순이네 수탉이 이 주인공의 집에 닭을 맨날 괴롭히는 거야. 그리고 이제 이 주인공이 점순이는 지주 집안이고 소작을 맡아 사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점순이한테 늘 약자잖아요. 옛날에 보면. 그런데다가 점순이의 닭이 자기 닭을 괴롭히니까 늘 신경질이 나는 어느 날 점순이 몰래 닭을 죽여버렸어. 근데 점순이가 들켰어. 들켰는데 점순이가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지. 닭 죽은 거 염려하지 말이. 내가 얘기하니까. 그리고 나서 닭 껴안고 넘어진 거야. 넘어졌는데 그 나무가 동백꽃이죠. 여러분 동백꽃 어떻게 생겼어요? 동백꽃하고 생강나무 뭔 상관이 있느냐 동백꽃하고. 강원도 쪽에서는 동박나무, 동백나무가 생강나무라고 했대요. 요즘에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김유정의 동백꽃이
동백꽃이 아니고 생강나무 꽃이다. 이제 어디 가면 좀 아는 척 좀 하세요. 네. 자, 산수유. 옛날에 텔레비전에 남자한테 참 좋은데 뭐라 말할 수는 없고 그 기억나요? 예, 그 천호식품의 김영식 사장입니다. 그 사람이. 예, 예, 예. 근데 이 산수유는 산수유까지만 하고 한 5분 쉴게요. 그래. 예. 산수유는 그 중국이 원산입니다. 산동 지방이 원산입니다. 지금 산수유 축제하는데 여러분 굴에 산수유 축제하는데 거기 가보시나요? 어디 가보셨어요? 산동마을 가보셨어요? 네. 산동마을이 중국의 산동 지역, 산동반도, 산동반도의 그 산동입니다. 산동마을 축제 거기서 처녀가 시 보면서 산수유를 가져왔어요. 근데 산수유는 봄이면은 아파트 주위에 가장 많이 펴요. 산수유는 대부분이 심은 겁니다. 자생이 아니에요. 그래서 꽃이 나는데 이게 꽃이 몇 송이 들어왔어요? 보통 20송 이상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게 다 한 송이씩. 이게 폭발하듯이 이렇게. 자, 근데 이 산수유 열매가 맛있어요, 맛이 없어요? 시죠. 시고 떫고. 근데 이 나무가 남자한테 참 좋은데. 집에 가서 저 남편들한테 자 해주세요. 신기해도 돼요, 신기해. 근데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산수유 나무가 세 그루가 있으면 옛날에는 세 그루가 있으면 대학을 보냈대요, 아들을. 그처럼 비싸게 팔. 그래서 대학나무라고 해, 이 나무.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산수유 나무를 옛날에 어떻게 깠냐면 입으로 깠어요. 씨앗에 독성이 있어서 같이 먹으면 안 돼. 그래서 입으로 씨를 이렇게 물어가지고 뱉을 까고 그걸 말려 씻어가지고 말려서 이렇게 이제 차를 끓여 먹거나 약으로 만들어서 먹었는데 이게 참 가격이 천차만별이라. 할머니가 깐 산수유는 100원 같으면 아가씨가 깐 산수유는 300원이야.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산수유에 노란 꽃이 피면 산동마을에 가면 온 마을이 이렇게 물들어 있죠. 제가 내가 이거 자랑하려고 이거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사진이 있어요. 이게 2005년도에 제가 산동마을에 집사람하고 같이 가서 찍었는데 어디가 버렸어. 요렇게 노랗죠? 보이나요? 잘 안 보일 거예요.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요렇게 했던 그 산수유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산수유 꽃을 보면 늘 꽃봉오리가 맺힐 때도 찍고 필 때도 찍고 활짝 필 때도 찍고 이렇게 또 열매도 찍고 하는 그런 일을 해마다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5분간 쉬겠습니다. 5분?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차 한잔